네팔 정부가 어찌됐건 코비드-19 활성화 환자를 12,000명대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회복률은 93.98%, 94%에 거의 근접을 했습니다. 물론 뭐 PCR 테스트를 안 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긴 거긴 하지만은 국민들이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만족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알면은 또 불행할 수도 있으니까 얼마만큼 많은 환자가 있는지를. 그냥 네팔은 이렇게 가면서 백신이 빨리 나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TV 시청자 여러분, 카트만두에서 최일수 인사드립니다. 12월 7일 월요일 네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로나 브리핑 해드리고요, 두 가지 소식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월 7일 월요일이었습니다. 24시간 동안 신규 환자는 1,014명이었고요. 그래서 누적 환자 수는 24만 1,995명입니다. 확진율은 16.3%고요. 확진율은 뭐 거의 일정하게 이렇게 뜨는 것 같습니다. 거의 16%에서 18% 사이. 카트만두 보겠습니다. 카트만두는 442명이 늘었습니다. 442명이 늘으면서 카트만두 누적 확진자 수는 11만 2,904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 하루 확진자의 43.58% 카트만두 밸리에 있고요. 카트만두 밸리 세세하게 보겠습니다. 카트만두 디스트릭트가 344명, 랄리푸르가 67명, 박타푸르가 31명, 이래서 442명입니다. 이렇게 500명 이하로 쭉 가면은 뭐 카트만두도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쵸? 활성화 케이스 보겠습니다. 활성화 케이스 카트만두가 5,074명입니다. 카트만두 디스트리트가. 랄리푸르 디스트리트가 1,040명입니다. 랄리푸르도 내일이면은 1,000명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타푸르는 이미 500명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박타푸르가 444명. 그래서 전체 합계가 6,558명. 엄청 줄었죠. 전날보다 352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6,558명. 그렇지만 네팔 전체 활성 환자의 50.64%, 반은 카트만두 밸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포카라가 속해 있는 카스키 디스트리트 보겠습니다. 전날보다 10명이 줄었네요. 10명이 줄어서 667명 기록 중입니다. 500명 이상 디스트리트 2개가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만 남았습니다. 카트만두, 럴리푸르, 카스키. 딱 그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카트만두하고 럴리푸르하고 카스키, 요 세 군데만 지금 500명 이상 활성화 사례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500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활성화 사례가 하나도 없는 거는 계속 2개예요. 머낭 디스트리트하고 돌파, 요 2개만 지금 활성화 사례가 하나도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사망자 많이 나왔네요. 사망자가 20명이 나왔습니다. 20명이 나오면서 누적 사망자 수는 1,614명이고요. 네팔 사망률은 0.66%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바 있듯이 활성화 사례가 12,000명대로 떨어졌어요. 12,948명. 전날에 비해서 634명이 줄었습니다. 634명이 줄으면서 12,948명. 완치자 같은 경우는 꾸준히 많이 나오고, 신규 이제 PCR 테스트 하는 게 적다 보니까는 계속 지금 완치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화 사례 이 12,948명 중에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는 가정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8,060명이고요. 그리고 병원이나 호텔 같은 시설에서 치료받고 있는 사람이 4,888명입니다. 이 4,888명 중에서 중증 환자 보겠습니다. 전날에 비해서 중증 환자가 약간 늘었습니다. 집중치료실 ICU에 들어가 있는 환자가 19명이 늘으면서 332명이 됐고요. 산소호흡기는 2명이 빠졌네요. 산소호흡기는 2명이 빠지면서 53명 기록 중입니다. 완치자 1,628명이 나왔고요. 그래서 누적 완치자 수는 네팔 22만 7,433명입니다. 뉴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회복률은 93.98%, 네, 94%에서 0.02% 모자랍니다. 94%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검역소 같은 경우는 전날에 비해서 9명이 줄었습니다. 9명이 줄어서 527명이 되었고요. PCR 테스트는 역시
하루에 6,000건대밖에 못했습니다. 6,220건 실행해서 네팔 누적 PCR 건수는 179만 739건. 네, 코로나 브리핑 12월 7일 월요일 이렇게 해드리고요.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의 제목은 코비드-19 시대의 이희. 네, 이희라는 말은 네와리 말입니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와리 커뮤니티 소녀들이 사춘기에 도달하기 전에 그들은 비스누 신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거룩한 벨 열매와 결혼 의식을 치릅니다. 이희 또는 벨 비바하로 불리우는 이 의식은 5살에서 9살 사이에서 행해지며 그 다음은 태양신과 결혼 의식을 치릅니다. 이러한 네와리 민족의 의식을 치름으로써 나중에 과부가 되더라도 과부의 낙인으로부터 소녀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네와리 사회의 과부는 남편이 나중에 세상을 먼저 떠난다 하더라도 배척당하는 부담이 없습니다. 지난 일요일에는 박타프루 네와리 커뮤니티에서 온 190명의 소녀들이 이희 의식을 행하는 동안 현지 스카우트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었으며 가족 구성원들과 가까운 친척만 참여가 허용됐다고 합니다. 참여한 모든 소년들은 아리따운 전통 의상과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후에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이희 행사였습니다. 네, 사진 보면은 5살에서 9살 사이에 그 소녀들을 비스누 신의 그 화신이라고 여기는 벨이라는 그 열매가 있다고 합니다. 그 벨이랑 과일하고 말하자면 결혼을 먼저 시키고요. 그 다음에는 태양신이 어떻게 보면 뭐 전 세계에서 태양신을 그 섬기는 나라들이 많죠. 네와리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양신을 또 하고 결혼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실제적인 사람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네와리 민족, 네와리 커뮤니티는 3번을 결혼한다, 이러한 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소녀 때 5살에서 9살 될 때 먼저 벨비바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태양신 수리아라고 합니다. 수리아신이라고 하는데 수리아신과 결혼식을 한번 하고 마지막에는 정말 사람과 결혼을 하는 이런 식의 특별한 아주 희한한 문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비드-19 시대인데도 박타프루 네와리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이희 행사를 했고요. 지난번에는 파탄 쪽에서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네와리 부족들이 많이 모여 사는 데가 파탄 쪽하고 그 다음에 박타프루 쪽하고 굉장히 많이 모여 삽니다. 예전에 말라 왕조의 그 마을들, 그 왕족들이 통치하던 지역이 다 파탄하고 박타프루 지역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는 아직도 네와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네와리 커뮤니티의 이희 의식을 치르는 소식은 이렇게 하고요. 다음 소식, 세 번째 소식입니다. 랄리푸르 메트로폴리탄 시티에서는 전신주에서 불필요한 전선들을 제거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랄리푸르 메트로폴리탄 시티는 도시지역을 더욱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주요 도시지역 전신주에 매달려 있는 필요가 없는 전선과 케이블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을 네팔의 전통 문화 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또 다른 움직임입니다. 전신주에 매달려 있는 전선과 케이블은 보기에도 좋지 않고 크고 작은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메트로폴리탄 시 경찰은 또한 9개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를 불러 전선 관리를 명했습니다. 랄리푸르 메트로폴리탄 시티는 지방정부 명령에 따르지 않는 서비스 제공자의 전선을 잘라버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도시의 전신주는 주로 인터넷 회사들과 케이블 TV 서비스 업체들이 사용이 끝난 전선 덩어리를 놔두어서 생긴 현상입니다. 랄리푸르 메트로폴리탄 시티는 전신주에 있는 전선의 약 60%가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사용하지 않는 전선을 정리하는 랄리푸르 메트로폴리탄 시티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앞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전선을 제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랄리푸르 메트로폴리탄 시티는 대도시의 주요 도시 지역에서 6개월 이내에 이 전선을 제거하는 프로젝트를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계속 전해드리지만은 이 랄리푸르가 이런 좀 공공정책을 많이 좀 잘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랄리푸르가 속한다는 이제 파탄 더르바르가 파탄 왕궁이 있는 데인데 그 공공정책이 되게 잘 써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도시를 좀 아름답게 가꾸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신주가 정말 우리나라도 그 몇십 년 전에 저랬잖아요. 전신주에 올라가면 무슨 전선이 저렇게 많은지, 저러다가 한번 불나면은 전신주 통째로 타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지금 네팔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지중화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겉으로 드러나 있는 전선이 많이 안 보이지만은 네팔은 아직도 저렇게 전신주에 얼기설기 온갖 전선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저걸 어떻게 구별해서 연결하고 빼고 뭐 더하고 하는지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아무튼 그 전신주가, 그 복잡한 전신주를 좀 정리를 해서 좀 도시를 깨끗하게 만드는 이러한 랄리푸르 메트로폴리탄 시티는 참 칭찬받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TV는 매일매일 카트만두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네팔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업데이트 구독해 주시면 되겠고요. 구독 후에 나오는 종 모양의 알림 설정 전체 설정으로 하여 두시면은 자TV가 보내드리는 모든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새로운 소식을 갖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